천수한테 손끝 하나 대기만 해봐. 나는 너랑 천수 만나기 20년 전부터 천수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제발 천수나 줘. 문미수는 자신의 집 안까지 쳐들어와서는 본처 노릇을 하려는 강소연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순해 보이는 문미순이고 외면상으로는 더 센 캐릭터로 보이는 강소연이었지만 실제로 싸움이 붙는다면 문미순이 강소연을 KO 시킬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문미순에게 손이 꽉 잡힌 강소연은 그 손 하나 쉽게 빼지를 못했죠. 하지만 천성 자체가 착한 문미순은 강소연의 손목을 슬그머니 풀어주고는 좋은 말로 할 때 이 집에서 나가라고 말로 해결하려는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신보가 고약한 여자인 강소연은 문미순이 손을 풀어주자마자 손을 들어서 문미순의 따귀를 날리려고 했고 이 행동을 눈치채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란 오천수가 그런 강소연의 손목을 꽉 잡으려던 찰나 문미순이 강소연의 따귀를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문미수는 강소연의 손목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 그만 오천수가 강소연의 손목을 잡아버리면서 손이 갈 곳을 잃어 강소연의 뺨을 쳐버린 것이었죠. 어머, 죄송해요. 제가 뺨을 때리려던 건 아니에요. 그러자 오천수가 문미순에게 말하길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넌 내가 착해서 뭘 맨날 미안해해. 이 여자가 너 먼저 때리려고 했잖아. 인과응보지 뭐. 결국 집 밖으로 보기 좋게 쫓겨난 강소연은 문미순의 집 문턱을 나서며 입술을 꾹 다물었죠. 눈가는 빨갛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날 이 꼴로 만들어? 내가 오늘은 일단 나가준다. 입속으로 웅얼이듯 내뱉은 말엔 씹어 삼킨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현관 앞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굽 높은 힐이 시멘트 바닥을 찍는 소리가 마치 그 자존심의 파편 같았죠. 문미순이 내 뺨을 쳤어? 속으로 수없이 되뇌면서 그녀는 자신이 밀려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미순이 보는 앞에서 오천수 이 자식은 내 편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같이 쫓아내? 이건 모욕이었고 치욕이었고 무엇보다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때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지만 스스로를 다잡듯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고는 씩 웃으며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긴 했지만 사실 이미 더 무너질 자존심도 없는 상황이었죠. 천수는 문이 철컥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끝났다. 진짜 끝났어. 소연이 드디어 갔어. 그 말에 미수는 거실 한복판에서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렸죠. 표정은 어처구니 반, 후련한 반, 그리고 아주 조금의 승리감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둘은 마주 보고 있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지금 웃을 일인가 싶으면서도 그저 어쩔 수 없이 웃음이 나왔죠. 천수는 미순에게 손을 내밀었고 미수는 그 손을 덥석 잡고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로 그 모든 헝클어진 순간들을 덮고 싶었어요. 미수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푹 쉬며 우리한테 드디어 평화가 오려나 봐 말없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수는 미순을 끌어안으며 이제부터는 나만 믿어 마치 몸으로 그렇게 말하는 듯했죠. 집안 가득 맴돌던 소연의 향수 냄새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오랜만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마치 처음부터 둘만의 집이었던 것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한편 한동석을 마광숙의 짝으로 인정하기 전 한동석이 마광숙의 짝으로 적당한지 테스트를 해보자고 마음먹은 천수, 범수, 강수, 흥수는 한동석을 독수리 술도가로 불렀습니다.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소파에는 이미 내 남자가 나란히 앉아 한동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팔짱을 낀 채 동석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형수님이랑 못 살아요. 그 말에 오흥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섰죠. 회장님, 일단 윗몸 일으키기 30개만 해보시겠어요? 광숙은 안방에서 난리였습니다. 아니 왜 사람을 불러다 놓고 테스트를 하세요? 하지만 이미 전투는 시작된 상황이었죠. 동석은 묵묵히 바닥에 누워 윗몸 일으키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강수는 타이머를 들고 초시계를 눌렀고 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에 뭔가 적었습니다. 21, 22, 23, 흐름 끊긴다? 동석은 헉헉거리며 30개를 채웠고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소엔 근력보다 유산소 위주로 해서. 그러자 오광수가 냉정하게 말하길 쓸데없는 해명 하나 하실 때마다 1점씩 감점입니다. 한동석은 30번째 윗몸 일으키기를 겨우 끝내고는 숨이 목구멍에서 헉헉 끓어올라 손을 휘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저 진짜 왜 이러지? 원래 이 정도 아니었는데요. 그러곤 벌떡 일어나 말했죠. 이건 저 진짜 컨디션 문제입니다. 집에 가서 좀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한동석은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죠.
며칠 후 서울 어딘가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한동석은 이마에 헤드밴드, 손목에 아대, 입에는 파워에이드 빨대 꽂고 PT 선생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PT 선생님은 헬창계 유명한 불타는 정트레이너로 입 열면 9호부터 터지는 스타일이었죠. 자, 회장님, 마 대표님을 사랑하려면 코어부터 잡으셔야죠. 자, 물구나무 섭니다. 예? 물구나무 지금이요? 이미 매트는 깔려 있었고 정 트레이너는 동석의 발목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보일 때 진짜가 보이는 겁니다. 가자. 근육계안. 동석은 뒤집힌 세상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이게 인생인가. 그 다음은 사랑의 버피 테스트였죠. PT쌤의 명령은 단 하나. 한 번 할 때마다 마광숙 이름 외치세요. 버피 하나, 광숙, 버피 둘, 광숙, 버피 셋, 광숙. 숨이 끊어질 듯 하면서도 한동석의 눈빛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로맨틱 플랭크 자세에서 정 트레이너는 말했습니다. 자, 마광숙 대표님 생각하면서 버텨요. 10초는 연애 초반, 20초는 갈등기, 30초는 싸움 후 재결합입니다. 동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30초까지 버티고 나서 속으로 중을 쳤습니다. 광숙 씨, 당신의 사랑 참 무겁네요. 그렇게 2주간의 지옥 훈련 후 한동석은 오관의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닭가슴살 도시락, 허리에는 복대, 심지어 팔뚝엔 쿨토시까지. 오관의 형제들이 그를 보고는 동시에 말했죠. 회장님, 형수님께 진심이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광숙이 그를 보며 다가왔고 어디서 땀냄새나 라며 입꼬리를 살짝 내렸습니다. 그제야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도 윽,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면서 코를 쥐어잡고 막았어요. 2주 동안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운동한 한동석은 그렇게 술도가 형제들의 체력 테스트를 통과했죠. 다음 날 저녁 오관의 형제들과 마동석은 독수리 술도가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말 그대로 주량과 꼬장 종합 판별식으로 일명 한동석 술 주사 테스트였죠. 천수가 일갈했습니다. 체력은 받고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거 한 잔 들어가서 본색이 어떤가 확인해봐야지. 흥수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술버릇이 꼬장으로 나오면 형수님 멘탈 깨진다. 그 말에 한동석 또한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탁자에는 소주 2병, 막걸리 1병 그리고 지옥의 칵테일이라 불리는 형제 특제 도깨비 혼종주가 등장했습니다. 범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죠. 이건 회장님이 1병만 마시면 형수님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제공입니다. 단 꼬장 나오면 실격입니다. 한동석은 속으로 삼키며 결심했죠. 그래, 술 따위에 무너지지 말자. 난 사랑을 지키는 남자다. 첫 잔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는 형제들의 눈을 쓱 훑었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깔끔히 넘겼습니다. 두 번째는 소주. 천수는 일부러 맥주잔에 가득 따라줬고 동석은 한 번에 털어넣고는 멀쩡한 척했습니다. 회장님, 얼굴 빨개졌는데요? 흥수가 도발하듯 말하자 동석은 어금니를 깨물고 아닙니다, 더워서 그래요 라며 넘겼죠. 드디어 마지막 도깨비 혼종주, 그 악명 높은 술은 소주, 막걸리, 요구르트, 고춧가루, 홍삼원까지 모든 색이 섞여 있어 마치 찌개 국물 같았죠. 강수가 숟가락으로 휘저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꼬장 유발률 89.7%입니다. 이걸 마시고 꼬장 안 부리면 진짜입니다. 한동석은 잔을 들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대로 한 방에 들이켰습니다. 독수리 술도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는 것만큼 정막이 흘렀어요. 형제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죠. 동석은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느닷없이 뮤지컬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광숙 씨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형제들 전원 의자에서 튕겨 나올 뻔했습니다. 꼬장이다. 흥수가 외치자마자 동석은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고백이지 꼬장이 아닙니다. 사랑 고장일 뿐.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흐르고 범수가 킥킥 웃으며 말했죠. 회장님, 형수님께 진짜네요. 광숙은 어느새 문 밖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고 한동석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걸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사랑한다고 소주에 고춧가루 섞인 걸 마셔. 그리고 노래까지 불러? 잠시 후 형제들이 선언했습니다. 회장님, 꼬장 없음 인정. 감성 폭발은 있었으나 해코지나 기물 파손 없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형수님 만날 자격 있으십니다. 형제들의 선언이 막 울려 퍼지고 한동석은 땀과 고춧가루로 범벅된 얼굴에 감격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흥수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아무리 술 마시고 감성 터졌다고 해도 이거 너무 성급하게 인정하는 거 아니야? 천수가 눈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뭐가 또 문제야, 흥수야. 체력도 됐고 꼬장도 없으시잖아.
흥수는 정색하며 말했죠. 그래도 지능 테스트는 해야지. 지금 이 연배면 인지 저하 쓸쓸옵니다. 동석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 제가 아직은 괜찮은데 요즘은 이름도 잘 기억하고. 그러자 흥수가 노트를 꺼내더니 기억력 및 상황 판단력 테스트라는 글자가 쓰인 종이를 펴놓았습니다. 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우리는 형수님을 평생 맡길 사람을 뽑는 거다. 이건 사랑 기반 이성적 판단이다. 지능 테스트 시작. 첫 번째 문제. 양말을 벗고 한 짝을 서랍에, 한 짝은 세탁기에 넣었는데 왜인지 아내가 짜증을 낸다. 이때 당신의 대처는? 동석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냥 내 발로 굴러 들어가서 세탁기 안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형제들 킥킥 웃었고 흥수는 입꼬리를 올리며 유머 점수는 10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광숙 대표님의 생일과 기념일, 음력 생일 포함해 전부 외우고 계십니까? 한동석은 당황하다가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메모입니다. 데뷔예요. 범수가 말했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적어놓는 건 요즘 똑똑한 남편 스타일이긴 하지. 세 번째 문제는 약간의 그림 기억력 테스트였습니다. 자, 10초 보여드릴게요. 배, 기린, 우산, 리모컨, 귀걸이, 민들레, 땅콩, 계란말이, 샤프심, 신발장. 10초 후 흥수가 종이를 덮자 동석은 진지하게 외우기 시작했죠. 배, 땅콩, 기린, 뭐였죠? 그 다음 민들레? 아, 우산 있었고. 결국 10개 중 6개 정답. 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연령대 평균 이상입니다. 현재로선 치매 조짐 없습니다. 그 말에 한동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오흥수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우리 형수님이랑 대화되겠네. 우리 형수님 가끔 기억 왜곡까지 하시잖아. 그러자 문 열고 들어오던 마광숙이 정색하며 말했죠. 뭐? 누가 기억을 왜곡해? 내가? 너 진짜 기억 왜곡해버리기 전에 입 닫아. 형제들은 동시에 흐흐 하고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한동석은 조용히 광숙 쪽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테스트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데이트 가능할까요? 그때 오흥수가 신나서 말을 했어요. 한동석 회장님 체력 합격, 지능 합격, 주량 및 멘탈 합격, 형수님 맞춤형 인증. 한동석은 피곤에 쩔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물 좀 주세요. 그 순간 마광숙이 조용히 걸어와 물병을 직접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죠? 네 사람 인증 완료해요. 이제 회장님 좀 그만 괴롭히세요. 형제들은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넵, 형수님.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는 오랜만에 사랑의 회식으로 잔잔한 마무리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문미수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었고 과자 진열대 정리 중이던 미수는 문득 문이 달칵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소연, 그녀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긴 강소연은 한 손엔 우산, 다른 손엔 짐이 잔뜩 든 채 편의점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죠. 그러더니 계산대 앞까지 와서 기습적으로 말했습니다. 천수 씨한테 무슨 말 했어요? 나 당신 때문에 천수 씨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문미수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산대예요. 일하는 중이니까 그만 돌아가요. 하지만 강소연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장 당신 입으로 말해요. 천수 씨랑 나 사이 갈라놓으려고 무슨 짓 했냐고.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옆 부동산 아주머니가 컵라면을 사러 들어오다가 소연의 얼굴을 힐끔 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저 사람. 잠깐, 혹시 저 여자? 미순이 놀라서 아주머니를 바라보자 그 아주머니는 슬며시 다가와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저 여자? 예전에 이 동네에서 애 낳았잖아요. 바람 펴서 낳은 아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그 집 사람들만 몰랐어. 그 집 애 아빠도 모르고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쑥덕였다고 문미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죠. 부동산 아주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집 사람들만 빼고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 남자 아마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 떴죠. 그 말에 문미순의 눈빛이 멈춰섰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내쉬는 것도 잊은 듯했죠. 그럼 천수 씨 아내가 아니란 말이야? 미순의 눈앞에 천수와 영주가 나란히 있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미수는 더 이상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주는 천수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강소연은 모든 걸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오천수는 문미순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문미수는 말없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강소연이 딸이라고 했던 영주. 영주의 출생 기록과 혈액형 정보 그리고 천수의 의료 기록까지 정리된 서류였죠. 천수는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영주는 내 딸이 아니었다는 거야? 문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주 아빠는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다고 해요.
천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혼란, 분노, 슬픔, 그리고 끝내는 해방감이 뒤따랐죠. 그동안 내가 왜 그리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날 밤 오천수는 집으로 돌아가 강소연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엔 웃으며 무시했지만 천수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그걸 어디서? 오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안 쏘가. 영주 내 딸 아니잖아. 그 순간 오영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엄마, 나 진실을 알았어. 나 이제 엄마랑은 한시도 못 살겠어. 강소연은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소연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오피스텔에는 전기조차 끊긴 채 쓸쓸한 정적만 남았죠. 한때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던 여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천수와 문미수는 조용한 동네 작은 주택에 함께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직접 반찬을 나눠주며 마당에 꽃을 심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말하는 나날들, 오천수는 말하곤 했습니다. 미수나 우린 늦게 왔지만 그래도 진짜 사랑이야. 미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